어떤 애나도 남부럽지 않은 시댁 식구를 가진 스타들이 있다는데요. 아, 궁금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열애설을 처음 보도한 부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바로 네. 한채아, 차세치 부부인데요. 아하. 배우 한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5월 6일 차범건 씨의 아들 차세치 씨와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이 두 사람은 슬하에 1녀도 있고요. 굉장히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차세치 씨의 직업은 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 차범건 씨를 도와서 축구 교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하. 전해지고 있고요. 이 한채아 차세치 부부 결혼 후에 남편 차세치 씨의 권유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 시부모님은 이 집의 1층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채아 그리고 차세치 부부는 2층에서 거주를 하다가 현재는 분가를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한채아 씨. 이거 진짠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네. 한채아 씨가 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자상한 시아버지 덕분에 어허. 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야,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면서도 좋은 이 시부모와 또 며느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비결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제안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했죠.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인데도 근데 아버님은 항상 배를 배를 눌렀는데 안 열어주면 다시 내려가서 기다리세요. 애를 안아야 되니까 이제 봄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예 아버님 이렇게 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하면 갈아입었다. 이거 운동하고 새 옷이야. 배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새 옷이라고. 그리고 막 제가 한 8개월 때부터인가 제가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을 나갈 땐 그 전날부터 들떠 계세요. 제가 없고 봄이와 오롯이 둘만 있는 그 시간. 네, 그 시간. 갔다 와보면 그 메모지에 다 적어놨어요. 몇 시에 뭐를 먹었고 몇 시에 포도 메다를 먹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다. 오, 그거 진짜 그것도, 프로들이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우유를 탈 때도 그 뭐 7스푼을 넣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깎아서 탁탁탁 넣어서 우유를 타서 주고. 야, 저렇게 세심한 면이 아니 근데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저렇게까지 자상하고 꼼꼼할 줄이야. 네. 그러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직접 이유식 만들어서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때로는 정말 남자분들이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손녀 우유를 정말 정확하게 칼같이 계량해서 타주시고 또 일과도 꼼꼼히 남겨두시고 네. 또 특히 손녀를 안을 때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안으셨다는 그 말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네. 손녀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일 뿐만 아니라 근데 며느리 사랑도 남다르셨다고 해요. 이 두 가정이 같이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층에 있는 신혼집에 며느리 허락받고 올라오실 정도로 배려를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 며느리에 대해서 연예인이라고 의수되지 않고 소탈하다라고 이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생활인데 뭔가 갈등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 궁금증도 같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초반에 그때는 아이가 풀잠을 안 자니까 뭐 3시간에 한 번, 뭐 4시간에 한 번 이렇게 깨면 새벽에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재우면서 밖에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세상에 제일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약간 산후 우울증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와중에 이제 친정 엄마를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엄마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지. 진짜 박상배 변호사님, 산후 우울증은 남편분들이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이 육아는 실제로 해봐야 얼마나 힘든 줄 알게 된다고 하죠. 저도 요즘 힘듭니다. 아하. 한채아 씨도 진짜 육아는 너무 힘든 것 같다. 네.
엄마가 된 지 27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와 24시간 옆에 붙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돌이켜보면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박승배 변호사님 다크서클 좀 빨리 치료되시길 기원하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육아에 많이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가 이럴 때 산후 우울증 겪을 때 그렇다면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니까 뭔가 차범근 씨가 든든한 역할 해주지 않았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때나 이럴 때는 제가 그때 막 살 빼려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같이 하면서도 약간 감동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러닝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자전거 같은 거 옆에서 막 타고 있고 아버님이 그러면 차범근 감독이 옆에서 뛰고 있네. 막 이렇게. 얼핏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같은 공간에 단 둘이서 운동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항상 아버님께 죄송한 게 제가 사실 애교도 좀 없고 제가 이렇게 살갑게 아버님 오셨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못하겠어.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오시면 예, 아버님 오셨어요. 저 진짜 그러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세한 잔정은 차범근 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소소하게 세세하게 챙겨주는 그야말로 따뜻한 시아버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한채아 씨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합가한 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아우, 다정해 물론 보인다, 진짜네. 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편안한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더 빨리 시댁 식구들과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야말로 강추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말도 한때 있었잖아요. 결혼했더니 시아버지가 차범근이다. 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든든한 이 나무럽지 않은 이 시아버지 시댁을 가졌다는 점 한채아 씨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남부럽지 않은 시댁을 가진 여배우의 자랑 누군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 이제 교육을 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영어 수학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가르쳐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해서 수학 선생님 오는데 어머님 좀 시간 되시면 혹시 어머님이 케어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했더니 그래 내가 하마. 그래서 어머님은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5년을 일주일에 3번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일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편안하게 어머님이 케어를 다 해주시니까 내가 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었어요. 또 아이가 이게 어머님하고 그렇게 굉장히 밀착할 정 굉장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예미야. 그래갖고 이제 봉투에다가 야 이거 서원이 저기 옷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줘라. 그것도 저희 어머님은 정말 야 저거를 한 번도 애미야 생색도 한 번 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니? 뭐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때 용돈도 받고 지금 말이지만 정말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말을 그때 못했어요. 아이의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이혜숙 씨 아이의 초등학교 시절에 시어머니의 관련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꽤 오래전에 참 활동 왕성하게 할 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 그때 육아를 시어머니가 담당해 주셨다.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건 100% 시어머니의 도움이다. 아하. 시어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는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손녀 5년 육아를 동안이나요? 일주일에 우와. 3번씩 저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녀 육아를 전담하는 게. 그리고 손녀 운동회 때 음식을 직접 준비해 가지고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해숙 씨가 밖에서 일하더라도 아이가 운동회 가서 이게 음식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부담 없게 다 준비해줬고 또 하나는 손녀를 위해서 거금의 용돈을 봉투에 넣어준다잖아요. 물론 뭐 저도 아마 손녀가 생기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무래도 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아하. 뛰어나신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혜숙 씨한테 그런 적이 있었대요. 혼자 밥 먹으려고 하는 전화가 왔대요. 너 오늘 혼자 밥 먹니?
우리 집에 와서 먹어 하면서 집에 갔더니 옹심이로 미역 옹심이를 야. 끓여놓고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준비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친해지고 그러니까 허물없이 친한 시어머니 관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활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그러니까 물심이 중요합니다. 아하. 돈과 마음 이 두 가지 함께 좋아하네, 중요하거든요. 좋아하네. 맘만 가지 않고 네. 돈이 가는 거 이거 중요한데 그러네요. 이 두 가지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듣고 시청자분들 중에는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요.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참 편한 이 며느리 생활도 했지만 혹시 고부간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소일거리로 매일 미용실에 나오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피곤함이 이제 막 저도 모르게 이제 지쳐가고 있을 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친구가 저를 보러 이제 우연히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자 하나 시키자. 그래서 피자 시켰는데 어머니 그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머니 피자 한 쪽 드세요. 이거 한번 한 쪽 드셔보세요. 아유 괜찮다 괜찮다. 아유 니네들이 맛있게 먹어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안 드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제 먹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저를 호출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친구 앞에서 나한테 피자 한 조각을 권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내 친구가 권했으니까 저는 쉽게 어머니가 안 드시는구나. 전 편하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오셨는데 너 왜 나한테 전화도 없고 지금 왜 미장원에 나오지도 않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탁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요. 처음으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와 대박. 진짜 찬양찬데요. 제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대꾸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옆에 우리 신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칵 이제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최정학 기자님, 뭐 시청자분들은 야, 이 피자 한 조각 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데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그만 거 사소한 거 하나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쌓여왔었던 과정인데요. 이해숙 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잠시 방송 중단을 하고 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신우이가 우리 그럼 미용실을 하자라고 해서 같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도 있고 이 며느리도 이 미용실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 미용실에 출근하다시피 오셨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숙 씨가 자기도 모르게 속에 좀 쌓여 있었는데 이 피자 한 조각 너는 어떻게 권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숙 씨도 막혔었던 무언가가 빵 폭발하듯이 뭔가 이야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해숙 씨가 뭔가 집안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해숙 씨가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내가 연기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시아버지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허락을 받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허락해 주신 이유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지금껏의 명성보다 더 유명해져라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던 이 마음을 접고 연기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 결혼 뒤에 공백기를 가졌던 이해숙 씨가 3년 만에 복귀를 했고요. 어머님의 이 응원 덕분인지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채널에서 사랑받는 연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요? 그런 조금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겪으니까 이렇게 또 다시 우뚝 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던 거 아닌가 시어머니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을 만나볼 이분도 든든한 시댁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울산 찍고 서울 대전 울산 찍고 내일이 무너지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울산에 있나 뱀이다 몸을 자꾸 맞춰줘 뱀이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진 맨몸으로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막 돌아다니는 며느리 아마 샤워하고 나와서?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해요. 러닝머신을 하고 땀복을 입고 뛰고 벗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벗고 또 이렇게 세탁기까지 갖다 놓으면 뭐하니까 세탁기에서 다 벗고 걸어 나오는데 엄마가 다 있어요. 그럼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걷는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사실 정말 저는 딸처럼 엄마랑 이렇게 엄마가 조금 잘못했을 때 이거를 피곤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막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지적을 하는 게 예를 아니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옛날 음식에서 좀 이렇게 간이 세지죠. 당신은 싱겁게 한다 그러는데 되게 짜게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 엄마 이거 음식 너무 짜요. 이거 물 좀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엄마 이거 아들 먹으면 안 되니까 짜다니까 물 좀 넣으라니까. 야, 호칭에서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자매 또는 친딸처럼 지낸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런 덕분에 고부 갈등이라고 할 만한 갈등은 없는데요. 유일하게 갈등을 빚었었던 것이 네. 바로 2세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하. 김혜연 씨가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바라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혜연 씨가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어머님은 절대 강요를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욕심에 네가 아들 안 낳고 백이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라 그 얘기다 라고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 바람대로 아들 둘도 덕 낳았고요. 지금 연예계 대표 다산의 여왕까지 등극했고요. 딸들, 아들 둘, 자녀 넷을 잘 키우면서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앞길에도 이 꽃길만 펼쳐지길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